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조금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와서 그림 같은 거 제가 여기다 미리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재 배우는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최적 수신기, 옵티멀 리시버, 그 다음에 그 뒤에 한자를 더 붙이면 오버 AWGN. AWGN 채널에서의 최적 수신기를 배우고 있어요. 최적 수신기를 배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리시버의 구조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로. 이 디모듈레이터에서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배운 거가 뭐냐면 코릴레이터, 코릴레이터를 이용한 디모듈레이터. 구현 방식에서 코릴레이터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그 시그널을 오소고날 익스펜전 해가지고 시그널 스페이스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오소고날 한 거는 이너 프로덕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 시그널의 디멘전만큼 그 코릴레이터의 개수를 만들면 그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이 어떤 값이 되는지 우리가 봤어요. 그쵸? 그런데 디모듈레이터와 똑같은 아웃풋을 내지만 구현의 방식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매치드 필터의 디모듈레이터. 두 가지의 구현 방식이 좀 다른 거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매치드 필터 베이스 디모듈레이터를 오늘 배울 텐데, 이거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갈 예정입니다. 디텍터에서는 결국에는 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받았냐면 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라면 n번째 심볼이 보내졌다고 한다라면 이런 형식으로 받았던 거죠. 그쵸? 요 시그널들을 벡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으로서. 그러면 디텍터에서는 뭘 하냐면 R1, R2, R3 해가지고 만약에 Rn 디멘전까지 있다면 Rn 값을 보고 과연 어떤 심볼을 보냈을까? 그거를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그 디시전 내리는 룰을 어떤 룰을 쓰겠느냐라고 했냐면은 maximum A posteriori 디시전 룰을 쓰겠다라고 그랬어요. 맵 디시전 룰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맵 디시전 룰은 무엇이냐? R을 보고 S1, S2, S3 해갖고 SM까지 가는 그 각각의 확률이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이 보냈다라고 결정하는 것. 즉, 이 디텍터에서 여기서 이제 옵티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옵티멀 디텍터를 어떻게 쓸 거냐면 맵 디시전 룰을 쓸 거고, 이 맵 디시전 룰은 맥시멈 m은 1부터 n까지 probability 어떤 SM이 보냈을까? R을 보고 이거의 결정으로 판별을 해라 라는 거가 옵티멀 디텍터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렇게 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maximum A posteriori decision 룰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제가 옆으로 조금 이렇게 이상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걸 쓰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라고 써놨어요. 그쵸? 그래서 코릴레이터라고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코릴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코릴레이터. 그쵸? 그래서 N개의 코릴레이터가 있는 거죠. N개의 코릴레이터. 그 전까지 P라고 썼는데 제가 F라고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그러면 트랜스밋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모듈레이티드 변주된 시그널, 트랜스미터에서 변주된 시그널은 SMT는 n 디멘저널일 때 SMN FNT라고 쓰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n 디멘저널. 그렇죠? 그러면 received 시그널, 이 R of T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R of T는 트랜스밋 시그널에다가 AWGN이기 때문에 N of T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그쵸? 근데 이 노이즈 시그널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라고 그랬냐면은, 이 노이즈 시그널은 AWGN인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즉, R, N, 타우가 2분의 N not 델타 타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노이즈 시그널은 무한대의 무한대의 디멘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F, NT. 이렇게. 그쵸? 무한대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노이즈 시그널은. 그러면 요 디모듈레이터, 여기가 바로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이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의 아웃풋 값, 매번 t 시간마다 하나씩 우리가 샘플을 건져낼 텐데, 그때의 각 코릴레이터 아웃풋 값을 R1, R2, RN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Rn 값은 뭐가 될 거냐면, Rn이라고 하지 말고 n이 있으니까 여기서 Rk라고 해볼게요. K번째 코릴레이터 아웃풋에서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저 과정들은 다 우리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을 N of T는 이걸 대입하고 SMT는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각 코릴레이터를 해보면 오소고날 한 것들이 제로가 되고 자기 자신하고 한 것은 오소 노멀하기 때문에 코이피션트 값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가 몇 개 있냐면은 디멘전 수만큼. 그러면 디텍터에서는 뭘 하냐면 얘네들을 보고 있는 거죠. observe R. R을 관찰해서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최종 어떤 심볼이 보냈는지 결정해라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리시버 구조이죠. 조금 있다가 이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대신에 여기를 싹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매치드 필터 디모듈레이터로.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 디텍터도 똑같이 할 거예요. 하지만 구현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이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를 쓰이는 통신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다 매치드 필터 방식으로 구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를 배우느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쉽잖아요. 통신의 기본 원리를. 자, 그러면 스태티스틱스를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스태티스틱스. 통계적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R1은 SM1 더하기 N1, R2는 SM2 더하기 N2. N-디멘셔널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에 대해서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 익히는 거가 공부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익히는 문제들을 다 숙제로 냈어요, 오늘. 그러니까 숙제를 해보면 이 내용들을 혹시 오늘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도 숙제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N, K는 가우시안 노이즈이고, N1과 N2와 이 모든 N 노이즈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독립적이다. 라는 거죠. 인디펜던트라는 말에는 보통 이 확률적에서는 그 앞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떤 앞자가 생략되어 있냐면 statistically independent하다. 그 말이 statistically, 확률적으로 independent하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statistically independent하다. 그러면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의 조인트 PDF를 생각해 보면, 조인트 PDF of R given SM, 어떤 SM, 특정한 SM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R의 조인트 PDF를 구한다라면, 제가 계속 P를 썼으니까 PDF에 대해서 R1, R2, Rn given SM은 각각의 PDF에 곱이다. 왜냐하면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PDF는 각각의 PDF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F 대신에 P를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PDF는 요 동등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하고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 이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하냐면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한 글자로 나타내면 IID 랜덤 베리어블이다. R 벡터는 IID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렇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IID 뭐냐면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이다 라는 뜻이에요. IID의 약자는. 자, 그런데 각각의 PDF RK SM은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 1 over root 2 파이 시그마 제곱이 얼마냐면 2분의 n 낫.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2분의 n 낫. 그 다음에 K번째는
RK-SNK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루트 파이 n분의 1 2의 마이너스 n RK 마이너스 SNK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해주면 이 조인트 PDF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P의 RK 똑같은 걸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1 over 루트 파이 N not exponential 마이너스 N not RK 마이너스 SNK의 제곱. 그래서 얘는 파이 N not 이것도 이렇게 쓰죠. 파이 N not 마이너스 2분의 N승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N not 이것들을 다 곱해주면 엑스포넨셜 안에서는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RK 마이너스 SM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구한 거가 뭐냐면 P, R, SM은 파이 N not 마이너스 2분의 N 디멘셔널일 때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not K는 1부터 N까지 RK에서 SMK의 제곱을 하면 바로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디시전은 디텍터에서 또는 디시전을 내리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계산을 하라는 거죠. calculate. 어떤 것을 계산하냐면 probability. 이걸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R을 거꾸로 썼네요. 여기 R이 아니라 어떤 걸 계산하라고 하냐면 R을 보고 어떤 S1을 보냈는지 이거를 다 각자 계산해서 어디까지 M개 중에서 하나 보냈을 테니까 이것을 다 계산해서 이 중에서 맥시멈인 거를 찾아내라 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디시전 내리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맵 디시전 룰이고 이 맵 디시전 룰이 옵티멀하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하냐면은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심볼이 에러가 날 확률이 가장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각각들의 확률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냐면 베이스 시어렘에 의해서 R의 PDF 그 다음에 R의 PDF given SM 그 다음에 probability SM 이거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베이스 포뮬라 그쵸? 그러니까 요 맵 디시전 룰은
이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 대신에 맥스 뭘 계산하면 되냐면 이거 첫 번째 대신에 PDF 값에다가 SM을 대입하고 probability 여기 S1 잠깐만 좀 지우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생각해 보면 PDF R 그 다음에 S1을 보낼 거를 가정하고 S1의 확률에다가 PR 이거 계산하고 두 번째 거는 여기에다가 써보면 PDF S2 probability S2가 전송될 확률 그 다음에 joint PDF of R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거는 PDF R 기분 SM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joint PDF of R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거 값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큰 거가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게 맵 디시전 룰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걸 봤더니 비교를 하는 거니까 얘를 봤더니 분모는 다 똑같아요. 그쵸? 분모는 다 똑같기 때문에 분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분모 값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맵 디시전 룰은 뭐하고 같을 거냐면 M을 선택하는 건데 argument 이 맥시멈 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M이냐라는 그 서브스크립트 argument를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 arg라는 말을 쓰는 거고 모든 M에 대해서 분모 있는 부분만 써보면 R, SM, probability, SM이다. 이걸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만 더 변형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PDF는 항상 포지티브한 밸류예요. PDF는 항상 0보다 커요. 그쵸? 그리고 확률도 0보다 커요. 그쵸? 0과 1이라는 건 우리 고려하지 않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양수값이에요. 그죠? 양수값이죠. 양수값의 그 MR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라 그래. 예를 들어 16QAM이다. 그러면 16개를 비교해 가지고 매 심볼 타이밍마다 16개를 비교해 가지고 그중 가장 큰 값이 보냈다고 결정하는 거죠. 매 심볼마다. 그렇죠? 그 계산이 우리가 머릿속에 야, 그 어떻게 매번 하지? 우리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 정도 속도로 나오는 거죠.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매번 결정을 하고 있어요.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는 거나 이 앞에 내추럴 로가리즘을 취해서 비교하는 거나 똑같죠? 왜 그러냐면 내추럴 로가리즘은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해요. 그리고 내추럴 로가리즘을 취하면 원투원으로 시그널 그 점들이 매핑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내추럴 로가리즘으로 크고 작고를 비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플러스 ln probability sm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ln pdf of r sm 아까 뭐라고 했냐면 ln 얘는 뭐라고 했냐면 pi n not 마이너스 2분의 n 그쵸?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n 납분의 1 그 다음에 rk에서 smk의 제곱 그리고 k는 1부터 디멘전 숫자까지 이렇게 쓴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디멘전 n ln 노이즈 덴시티 값 파이 n not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이니까 마이너스 n 납분의 1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rk 마이너스 sm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rc max m 이 값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n ln pi n not 마이너스 n 납분의 1 k는 1부터 n까지 rk 마이너스 smk의 제곱 플러스 probability sm 이렇게 이 값을 비교하는 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쵸? 졸려요? 자, 이거가 몇 개 있어요? m개. 16 ኳ이면 16개. 그 다음에 4 ኳ이면 4개. 8psk면 8개. 8개 값을 쭉 놓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맥시멈한 걸 취하는데 여기서 봤더니 이거의 맥시멈 값 m은 1부터 m까지 이 값을 비교하는데 이 값은 m이 어떤 m이더라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arc max m은 1부터 n까지 하더라도 얘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k는 1부터 n까지 rk-smk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것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맥시멈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다 대치를 해버리면 max m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을 곱해준다고 한다면 k는 1부터 n까지 rk의 마이너스 smk의 제곱 마이너스 max가 아니라 min 미니멈 마이너스 n not ln probability sm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언제? 맵 디시전 룰일 때. 맵 디시전 룰일 때. 여기 두 번째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M은 여기 맵 디시전 룰에서 M은 뭐라고 그랬냐면 arc
맥스 M 그 다음에 ln 조인트 PDF SM 그 다음에 플러스 PM의 SM의 확률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뭐하고 똑같다라고 나왔냐면 arg max 모든 m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근데 이제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을 추수하고 여기에서 ln 값이 이제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k는 1부터 n까지 rk 마이너스 sm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net ln probability sm 이렇게 나온 거가 뭐였냐면 맵 디시전 룰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또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문제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각 심볼이 보내질 확률이 n분의 1이다. n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맵 디시전 룰은 굳이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m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맵 디시전 룰 can be simplified as 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ln 요걸 맥시마이즈 한 거를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고르는 거는 AWGN 채널일 때 계산해 봤더니 요거하고 같더라 라는 거죠. 맥스가 아니라 민.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거를 보면 이게 뭐냐면 RK를 R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R1, R2 해서 RN까지 그 다음에 SM 벡터를 SM1, SM2, SMN 이렇게 쓴다라면 요거는 arg min m 요거가 뭘 나타내냐면 두 벡터의 차이에 대한 놈 스퀘어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값이 가장 작은 거.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다. 이거하고 같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요거를 계산했던 것은 A 포스트리아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포스트리아리 프로버빌리티, 포스트리아리는 사후 확률은 뭐가 있냐면은 사후에 R을 보고 어떤 S1을 보냈지? 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포스티리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스티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프라이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probability of SM이. 프라이어리가. 그쵸? 프라이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프라이어리가 n분의 1로 동등하다라는 과정을 해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SM을 보냈다라고 했을 때 대체 R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
그걸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얘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컨디셔널 PDF.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통신에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머신러닝에 AI에 처음 배우는 AI 수학 기초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나 모든 그런 곳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likelihood 펑션이다. 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 앞에 로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그 likelihood 펑션이다. 그래서 뭐 LLF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로그 likelihood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맵 디텍터가 어떻게 변했냐면 likelihood 펑션을 maximization. 근데 likelihood 펑션에는 어떤 SM을 보냈는가에 대한 확률값, 즉 프라이어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함수에는 프라이어리 확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maximum likelihood decision rule, 즉 ML decision rule이다. maximum likelihood가 저 컨디셔널 PDF를 말을 하는 거예요. 컨디셔널 PDF를.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ML 디시전 룰이다. 그리고 용어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likelihood 펑션이라는 말, log likelihood 펑션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맵 디시전 룰이 언제 ML 디시전 룰로 되는지. 그렇죠? 보통 때는 지난번에도 예제를 했듯이 뭐 AI의 예제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이걸까 저걸까를 계속 디시전을 내리는 거예요. 뭐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뭐 개냐 고양이냐 뭐 사진 계속 둘 중에서 하나만 일어난다고 하면 개냐 고양이냐 계속 일어나는데 잠정적으로 개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는 거하고 얘네들은 똑같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놀 거야 라는 거하고는 너무나 디시전이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얘네들이 동등 확률로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각각의 일어날 확률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 없이 likelihood 이 density 펑션만 알면 얘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2분의 1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 가지고 얘를 프라이어리를 계산해서 결정하는데 사용하면 맵 디시전 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어리에 대한 지식을 그러면 어떻게 알겠느냐?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는 거죠.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래서 AI는 항상 트레이닝이 있어요. 트레이닝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정을 내린다를 추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ML 디시전 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폴캄에 대한 그 그림을 제가 매틀랩으로 그려본 거예요. 매틀랩으로 그려봤는데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하나를 심볼을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DD, 마이너스 D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D, 마이너스 D. 이 중에 4개의 심볼이 바이너리 빗 00이면 S1, 00이면 S1, 01이면 이거, 11이면 이거, 10이면 이거. 그래서 실제 보내지는 시그널은 SM1 P1T 더하기 SM2 P2T.
뭐 F1T, F2T를 써도 되고 오스노멀 시그널 형태로 해가지고 두 개를 하는 거죠. 저렇게 보내지는 거를 폴캄이라고 하는데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여기 아웃풋이 몇 개 나오겠어요? 두 개. 그쵸? 두 개 나오겠죠? R1은 SM1 더하기 노이즈, R2는 SM2 더하기 노이즈. 이걸 찍어봤어요.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어떤 가우시안 랜덤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찍어봤어요. 파란색은 뭐냐면 이걸 보냈을 때 노이즈가 섞였을 때 점들을 찍어본 거예요. 이 노란색은 S2, 이 초록색은 S3, 검정색은 S4. 그렇죠? 노이즈는 계속 어떤 값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여기서 보면 파란 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맵 디시전 룰로 결정을 내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S2가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잘 보면 있어요. 여기 연두색. 여기 있어요. 연두색. 그쵸? 얘가 노이즈가 어느 순간에 얘는 노이즈가 컸던 거예요. N1 값이. N2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N1 값이 커가지고 여기 찍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검정색도 보면 여기에 찍혔어요. 하나가. 제가 이 시뮬레이션 한 거는 에버리지 에너지를 뭐 1로 놓고 노이즈 베리언스 값을 얼마로 특정해가지고 놓고 그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걸 해가지고 점을 찍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 노란 것도 이쪽에 3개나 찍혀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여기 노란 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제가 한 곳에서는. 노이즈 값을 좀 키우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 D 값을 작게 하면 유클리드 디스턴스 값이 작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여기에서는 가장 옆 곳에 그래도 에러가 나는 경우만 이게 한 2, 3천 번 돌릴 건데 한 2,000개? 3,000개? 그 정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나요. 옆으로 가는 거가. 만약에 그걸 10만 개, 20만 개, 아니면 100만 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100만 개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여기에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이 노이즈가 큰 경우인데 그런 애들이 적은 확률로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일어날 때 다른 곳으로 찍힐 염려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장 옆에 있는 심볼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심볼로 그러면 이제 얘가 됐으니까 나는 S3라고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걸 얘를 받았어요. S4에 있는 S4라고 결정하는 애를. 그러면 S4를 받았으니까 바이너리 빗 1, 0을 보냈구나 라고 비트로 나중에 해석을 할 건데 그런데 원래 보낸 비트는 뭐예요? 1, 1이죠. 그래서 한 비트만 에러가 나는 거죠. 심볼은 한 심볼에 에러 났지만 비트는 한 비트만 에러가 나는 거죠. 왜? 그레이 매핑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를 S1이라고 한다면 여기 즉 0보다 크고 R2 값이 0보다 큰 이 지역은 뭐라고 말할 수 하냐면 S1의 영역. 이 지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S1. 그러겠죠?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각 심볼에 대한 every symbol has its region.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각각의 영역.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decision region. decision region for S1. 그러면 각각에 대한 decision region들이 있겠죠. 그쵸?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16컴에 대한
심볼 매핑을 이렇게 했어요. 심볼 매핑을 00000부터 여기 1010까지 16개를 그레이 매핑으로 했어요. 저렇게 해서 심볼 매핑을 한 다음에 보내진다라면 점들이 받았을 때 점들이 어딘가 찍히겠죠. R1, R2 값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디시전 리전들이 이렇게 있죠. 각각에 대해서 다 디시전 리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디시전 리전에 들어오면 아, 이걸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11을 보냈는데 R1, R2 값이 여기에 찍혔다거나 여기에 찍혔거나 다른 데 찍히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심볼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디시전 리전은 아주 옵티멀해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AWGN 채널이고 얘네들이 16분의 1의 확률로 보내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ML 디시전 룰하고 똑같고 그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가 보냈다라고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64괌이에요) 아침에 학교 와서 이거를 그렸어요. 할 일 없어서 그린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커지는 여러분들이 형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렸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뭐겠어요? 각 심볼에 대한 디시전 룰인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PDF 파일로도 올려주고 뭐 그 녹음 파일도 올려주니까 나중에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심볼에 대한 디시전 리전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S20을 보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S20 즉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ssume S20 was transmitted. S20이 보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D고 여기가 마이너스 D고 여기가 D고 여기가 3D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D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7D 이런 식으로 여기가 5D 7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7D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면 S20이 보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1, R2 값은 어디에 있어야지 우리가 심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디냐면 여기 마이너스 2D에서 0 사이. R1은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R2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2D에서 4D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R1과 R2가 이 사이에만 있어야지만이 코렉 심볼 디시전이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에서 코렉트하게 될 확률은 뭐냐면은 코렉 디시전 확률은 뭐냐면은 R1이 여기 마이너스 2D와 0 사이에 있어야 하고 and 그 다음에 R2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D와 4D 사이에 있을 확률이 뭐냐면 correct decision 할 probability다. 혹시 이걸 구할 수가 있다라면. 그렇죠? 이걸 제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probability,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S20이 보내질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얘를 보냈는데 이 안에 R1, R2가 있을 확률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N1, N2에 그냥 무조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N1, N2가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N1, N2가 N1이 여기 이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되죠. 또 이것보다 더 마이너스로 커서도 안 되죠. N2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1, R2 대신에 N1, N2로 쓸 수도 있어요. N1 값이 마이너스 D와 D 사이에 있어야 되고 N2 값이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애들,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애들, 이 경우에 대해서 이 끝에 있는 애들, 이 끝에 있는 애들, 이 끝에 있는 애들, 이 끝에 있는 애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하고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달라요. 왜냐하면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은 얘가 마이너스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얘하고 또 얘는 또 달라요. 제일 끝에 있는 애들끼리도 제일 모서리 있는 애도 좀 다르겠죠.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는 정확하게 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계산하는 법을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 그림은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그린 그림인데, 옛날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 투캄은 BPSK, 바이너리 PSK하고 똑같고 4캄, 16캄, 64캄에 대해서 에버리지의 에너지가 모두 똑같게 해놓은 거예요. 에버리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버리지의 에너지가 모두 똑같으면 여러분들 지난 그 중간고사에서 마지막 문제에 제가 그 문제 보면 그게 16캄 에너지하고 뭐 똑같을 때 그 D 값을 구하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아지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크게 하면.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M은 2일 때는 디시전 리지언이 어떻게 될 거냐면 딱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빨간 거, 0보다 작으면 파란 거 이렇게 될 거예요. 폴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디시전 리전들이 16캄은 이렇게 디시전 리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64캄은 여기서 여러분들 색깔을 보면 얘는 한두 개 넘어갈까 만한데 얘는 조금씩 넘어가요. 크로스적으로도 넘어가요. 양쪽도 다 생기는 거죠. 심볼 에러 확률이 높아지겠죠. 얘는 거의 그냥 남의 집, 그냥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죠. 얘는 심볼 에러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렇죠? 즉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M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 녹화를 안 눌렀네요. 그래서 꼭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저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백업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괜히 미안한데? 이 M을 증가시키면 every symbol time마다 비트가 보내지는 거 똑같은데 M은 4일 때하고 64일 때하고 M이 4일 때하고 64일 때하고 이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몇 개의 비트가 보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M은 4일 때는 2개의 비트. 그쵸? M은 64일 때는 얼마죠? 2의 6승이니까 6개의 비트.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시 몇 배가 빨라지겠어요? 4하고 64 비교해보면 2개 대 6개니까 3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쵸? 통신은 어떻게든지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해요.
데이터 레이스. 그죠? 그래서 M 사이즈를 높게 하고 싶어라 해요. M 사이즈를. 똑같은 심볼 인터벌 동안에.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증가해서 성능이 나빠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PSK일 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APSK일 때.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APSK의 디시전 리전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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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안 했다니까 갑자기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APSK일 때의 디시전 리전.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데, 그래서 APSK 퀄도 마찬가지로 APSK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모든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M을 증가시키려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데이터 레이스는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능이 나빠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와이파이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성능이 나빠지는데 얘의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얘 성능 무지 나빠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보면. 근데 얘 이 원이 있을 텐데 이 원의 반지름 크기를 크게 해준다라면,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시그널의 에너지를 크게 한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에버리지 에너지 값을. 파워를 키운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64칸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크게 한다라면 심볼과 심볼 간의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똑같은 노이즈가 발생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 빨간 거가 여기 하나 나타나는데 반대로 노이즈 이 똑같은 이러한 컨스텔레이션에서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매우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덴시티 펑션 1번, 그 다음에 2번. 면적은 둘 다 1인데 빨간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큰 값에 일어날 확률들이 많이 난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그것도 큰 값이 일어날 확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정 거는 뭘 뜻하냐면 미인의 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얘도 평균값은 빨간 것도 0이지만 이쪽에서 일어날 확률들이 이 검정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가 뭐냐면 노이즈 베리언스가 큰 경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1번의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이러한 컨스텔레이션을 해도 아마 노이즈 베리언스가 크면 이 파란 거가 빨간 거 영역에 디시전 레지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어요. 심볼 에러 확률이 덜 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구나. 첫 번째, 나의 시그널 파워. 두 번째, 노이즈 베리언스. 이 두 가지의
상호적인 이 관련성으로 인해서 디시전 리전에 내 것만 지키느냐 다른 애도 지키느냐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게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 이거를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리시버 구조를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건 필터예요. 필터라는 건 뭐냐면은 인풋 시그널하고 아웃풋 시그널의 관계가 그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와 컨볼루션, 인풋 시그널이 컨볼루션 된 값이 아웃풋 시그널로 온다라는 거죠. 필터는. 그렇죠? 즉 여기에 오는 시그널을 R1T라고 한다라면 R1T는 이 인풋 시그널 RT에다가 요 필터를 제가 H1T라고 해볼게요. H1T의 컨볼루션.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미스 R of T는 SMT 플러스 노이즈 시그널이고 이게 N 디멘셔널이라고 한다면 K는 1부터 N 디멘셔널 SMK 그 다음에 FKT F는 제가 오소고널 시그널을 말하는 겁니다. FKT는 오소노멀 시그널. 그쵸? 그 다음에 NK, FKT.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필터를 얘에 대해서 매번 T마다 심볼이 오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 FKT 대신에 T-T.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F1T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모양. 이게 F1T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T고. 그쵸? 그러면 F1T-T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F1T, 여기 T에다가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F1T니까 이때 값을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T니까 획가닥? 얘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쵸?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T만큼 이동시키면 된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시그널 FKT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옮겨 놓은 이런 필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필터를 매치드 필터라고 말을 해요. 매우 중요한,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매치드 필터 사용하면 되잖아. 나중에 뭐 여러분 회사 가거나 뭐 하거나 하면 리시버 여기 무슨 필터를 쓰죠? 입력 시그널에 매치드 필터 사용해 라고 말할 거예요. 다들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퍼티도 이제 우리가 배울 테고 그러는데 인풋 시그널 대 아웃풋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필터를 만들어서 인풋 시그널에 아주 좋은 애들만 쫙 뽑아내려고 할 때 그때 쓰는 필터가 매치드 필터라고 일단 그렇게 말을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매치드 필터는 입력 시그널에 타임 시그널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옮겨놓은 애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RKT는 RT HKT인데 얘는 컨볼루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0부터 항상 0부터 존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필요 없고 0이라고 써도 돼요. 그 다음에 R 타우 HK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게 컨볼루션 공식이죠. 그쵸? 컨볼루션 공식이에요. 컨볼루션 공식인데 여기에다가 hk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0t r 타우 hkt 대신에 fk t 마이너스 t 얘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대입하는 거와 똑같아요. fk t 마이너스 t 플러스 타우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t일 때 샘플을 해요. 그래서 rk t일 때 샘플링을 해보면 여기 t에다가 t를 대입해주고 여기 r 타우 그대로 타우 있고 여기에다가 t를 대입하니까 얘는 제로가 되어서 fk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저렇게 했더니 코릴레이터 아웃풋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 결론이 뭐가 나올 거냐면 K번째로 우리가 프로젝션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SMK 플러스 NK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매치드 필터 아웃풋 금방 어지럽게 쓴 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매치드 필터 아웃풋 여기에서 K번째 아웃풋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of T와 HK T 간에 컨볼루션을 하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Y of T인데 이거에 at T에서 T 값을 보면 Y T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0에서 T까지 R 타우 HK T 마이너스 타우인데 여기에서 매치드 필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HKT가 FK T 마이너스 T다. 그래서 D 타우 0T R 타우 FK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T 플러스 타우 D 타우하고 같아서 0T R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at t에서 t일 때 yt는 0 t 여기 t r 타우 fk t 마이너스 t 플러스 타우 d 타우가 돼서 여기가 0니까 0t r 타우 fk 타우 d 타우 그래서 여기에서 이 RK를 RT라는 게 SMT 플러스 NT인데 요거는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SMK FKT 그리고 노이즈 파트는 무한대의 디멘전을 가져서 NK FKT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K번째의 컴포넌트가 나와서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 디모듈레이터가 우리 통신에 다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LTE나 5G 같은 경우는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전화할 때나 그런 때 말고 카톡이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실시간 스트리밍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그널 파워가 큰 시그널 파워를 받을 수 있다라면, 노이즈 파워는 그대로인다라고 생각할 때, 시그널 파워가 클 때는 16함을 써요. 16함을. 그러니까 기지국 옆에 붙어 있으면 그 파워 값을, 큰 값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16함이 되더라도 심볼 에러가 덜 일어나요. 그런데 기지국하고 멀리 있으면 아까 디스턴스가 작아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영향이 일어나서 시그널 파워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때는 16함을 쓰면 심볼 에러가 전에 안 났다는 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쓰냐면 그거를 어댑티브하게 써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16캄을 쓸까, 4캄을 쓸까, BPI 스케일을 쓸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56쾅까지 쓰이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 방 안에 하나씩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지금 새로 나오는 거는 1024 QAM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1024 QAM까지.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그 그림. 하지만 조건은 무엇이냐면 에버리지 에너지가 어떤 컨스텔레이션이 되더라도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현, 디모듈레이터 구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코릴레이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와 지금 배운 매치드 필터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두 개가 다 가능한데 둘 다 똑같은 결과값을 준다 이거죠. 하지만 매치드 필터가 훨씬 더 구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씁니다. 그 이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